오늘 낭독할 책은 ETF 처음 공부입니다. 지은이 김성일. 제주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 때 상경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전 IT 벤처회사에 다니다가 국책은행에서 20년간 일을 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자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20년 가까이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자로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공부해왔다. 세상의 일들을 책을 통해 배웠고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공유의 가치에 공감하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이 책 역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현재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 CIO로 근무하며 많은 분의 투자 어려움을 돕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소개하고 있다. 네, 저자 소개를 했고요. 목차 소개해 보겠습니다. 1장 왕초보를 위한 초간단 ETF 투자 레시피. 2장 ETF 따라 투자. 3장 ETF 기초학습. 4장 ETF 심화학습. 5장 복잡하지만 궁금했던 개념들. 6장 주요 ETF 소개 및 분석. 7장 투자 목적에 맞는 ETF 상세 분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 책은 일단 ETF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놓아서 좋았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도표라던가 표 이런 것들 뭐 많이 같이 책 안에 수록을 해놔서 좀 보기 편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저 왕초보예요. ETF. 그래서 1장 왕초보를 위한 초간단 ETF 투자 레시피 이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1. 투자하는 요리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많은 ETF가 존재합니다. 투자하는 방법 역시 ETF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이번 장에서는 투자 초보자, ETF 초보들을 위해 요리에 빗대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우선 음식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료들의 궁합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섞어야 영양가 있고 맛이 날지 레시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불량식품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투자 초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 돈을 벌고 싶은데 복잡하고 긴 이야기는 배고픔만 가중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허기에 지쳐 위험한 투자를 하기 전에 간단한 투자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투자자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인 포모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몇억 원씩 오른 아파트 가격에 영끌한 분들이나 주식시장의 무서운 상승세에 수익이 났다는 지인들을 보며 비투나 몰빵하는 사람들 역시 포모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포모가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출발 한두 시간 전에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하도록 시간 배분을 합니다. 포모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이 고민 끝에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포모가 투자자의 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하게 하고 투기적인 자산에 거기에 돈을 베팅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1.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는 포모를 피해가기 위해 당신의 투자 배고픔을 달래줄 레시피입니다. 비빔밥은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웰빙 음식입니다. 널리 알려진 만큼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윤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영석 PD가 연출을 하고 배우 윤여정, 이서진 등이 출연했던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비빔밥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요리 재료만도 30가지 이상이 들어가며 재료 손질부터 양념과 조리까지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리를 못하는 저는 도저히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빔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그럴듯한 비빔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초간단 비빔밥 레시피. 1.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웁니다. 2.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냅니다. 열무김치도 좋고 콩나물 무침도 좋습니다. 3. 참치캔을 따놓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직접 해서 추가합니다. 4. 이 재료들을 그릇에 모두 넣은 후 고추장을 적당량 넣고 비빕니다.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참기름을 추가합니다. 이 비빔밥의 맛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기본 이상의 맛을 내며 언제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분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부족한 재료는 근처 마트와 편의점에서 언제든 살 수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투자 레시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 투자 포트폴리오는 요리 레시피와 같다. 비빔밥을 만들듯이 투자 재료를 조합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에 너무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레시피라는 단어가 더 어색하고 부담스럽거든요. 요리를 못하는 제게 레시피가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주식 어린이에게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섞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처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자산들의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투자 포트폴리오란 내가 투자한 여러 가지 대상들의 묶음을 말하죠.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주식만을 모아놓은 것을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좋은 주식을 고르는 일을 합니다. 좋은 주식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치주를 선호하는 이들은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습니다. 성장주를 선호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찾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금보다 향후에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형 액티브 펀드라고 부릅니다. 액티브는 패시브의 반대 개념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한국 주식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도 합니다. 주가 지수, 즉 인덱스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지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여러 담당자가 펀드에 들어갈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의 탐방을 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식을 선정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연히 액티브 펀드의 보수는 인덱스 펀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의 성과는 어떨까요?
펀드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주식들의 성과가 더 좋을까요? 자, 그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초보이긴 하지만 앞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끝까지 좀 정독을 해보시면은 개념이 좀 잡히실 거고,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 자산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이게 좀 맞겠구나라는 거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많이 좀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저자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김성일 작가님께서 이 두께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ETF 정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적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ETF 처음 공부 일부를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